유령의 도시 제2편. 지난주 토요일 저녁녘이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행사 준비에 보다 자각적으로 떨쳐났을 때 대한 시민 걸기 대회가 있었다. 시간이 긴장한 때여서 대회를 일부러 시민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조직한 것이었다. 그날 한경이는 아들이 감기를 앓는 중이어서 그를 업은 채로 대회에 참가했었다. 원래 약질로 태어나서인지 오가는 감기를 한 번도 건넌 적이 없는 아들애였다. 잔등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으로 보아 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다. 한경인의 중구역 대열은 광장 좌측 첫머리에 서 있었다. 바로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머리 위에서 굽어보고 있는 곳이었다. 광장에 아직 조명등이 켜지지 않은 황혼의 어스름 속에서 초상화의 그 그름발 같은 터럭 속에 묻힌 검불스레한 얼굴 모습은 성한 사람에게도 어딘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경의 머리에는 언젠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공산당 선언의 첫 대목이 절로 떠올랐다. 유령이 구라파를 폐해야 한다. 공산주의 유령이. 마르크스가 그때 자서전이라도 썼던 것인가. 어쩌면 그 표현은 이 시각 마르크스의 초상화에 신통하게도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이 아닌 그 어떤 무시무시한 신화를 간직한 유령에 가까운 모상이었다. 하기는 두루 불안한 마음이 한경이로 하여금 그런 침침한 생각을 품게 했는지도 모른다. 한경이는 그때 회의 도중에 아들애가 말썽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하여 시종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공연한 불안이 아니었다. 대회가 시작되어 학성기에서 사이사이 말이 와랑와랑 울려나오자 놀라서였던지 아니면 그 소리가 신경에 거슬려서였던지 아들애가 앙앙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한경이는 급했다. 아직은 조용했지만 애를 업고 중요 회의에 참가했다고 꾸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한경이는 등에 업었던 아들애를 한급히 안으로 돌려놨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중얼거렸다. 어비! 어비! 아들애는 그냥 울어댔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애를 가슴에서 버쩍 추올려 그의 시선이 마르크스의 초상화와 곧바로 마주치게 하며 거듭거듭 중얼거렸다. 어비! 어비! 불시에 아들애가 울음을 뚝 고쳤다. 한경이는 후 한숨이 나갔다. 하나 다음 순간 그는 파고들듯 자기 가슴에 얼굴을 꼭 틀어박은 아들의 불덩어리 같은 몸집에서 파르르 전달되어 오는 심상찮은 경련을 느꼈다. 명식아! 명식아! 아니 이 애가? 한경이는 질겁했다. 입귀에 거품을 문 아들의 눈자위가 벌써 희뜩 돌아가 버렸다. 곁에 마침 의사가 있었기 망정이지 한경이는 그날 참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명식은 그 후에도 2차례나 그렇게 경풍을 일으켰다. 이번엔 창문으로 비쳐드는 어비가 그를 놀래었던 것이다. 두 번째 경풍은 능히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한경이의 주의가 세심치 못했던 데서 일어났다. 남쪽 창문만이 아니라 서쪽 창에도 더 커튼을 치워주었어야 했을 것을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한 번 넋을 잃은 명식의 눈에서는 서쪽 창으로 스며드는 김일성의 초상화까지도 다 같은 어비로만 보였던 것이다. 아들애는 그런대로 장난감에만 취해 있었다. 한경이는 더 커튼을 다 치워놓았으나 심증은 그냥 복잡하기만 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지금 또 창밖에서 금방 육충삼호 하는 당비서의 가시돋친 목소리가 금방 들려올 것만 같은 불안이 있었다. 예감대로 정말 그 소리가 들려온다면 벌써 3회전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 이번엔 더 커튼 문제를 두고 가드 비서가 순순히 물러서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육충삼호! 상상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던가. 육충삼호집! 아, 예! 한경이는 안 나가는 흔연한 목소리를 길게 내뽑았다. 좀 내려오라요! 끝내. 한경이는 명식을 뚫쳐안고 계단을 내려 밖으로 나갔다.
지배농모 정말 1억인가요? 40이 벗겨진 나이인데도 입술을 빨갛게 물들이고 무도수 백태 안경을 낀 가두당비서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탱탱했다. 비서동무 안 됐어요. 그런데. 됐시오. 벌써 3번째인데 뭐 길게 말아가시오? 길게 말하겠느냐면서도 가두비서는 긴 말꼬리를 달아나갔다. 지배인동문 저 흰 나일론 커튼들에 대해 무슨 의견이라도 있는가요? 이번 행사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가두가 중심 거리래설이 당에서 배려해준 저 커튼들에 대해서 말이야요. 물론 고저 준 것이 아니라 돈 받고 팔아주긴 했지만서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봐요. 다른 집들은 통일적으로 다 일정한데 그 집 창문만 어떻게 튀어나오는가를. 가두비서는 꼿꼿이 펴든 검지로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한경인의 집 창문에 대고 사납게 눈을 빨았다. 글쎄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번 지금처럼 그래서 아니라 저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난 알 수 없이요. 지배인동무가 왜 그렇게 제 고집대로만인지. 집단 생활에서 삐어지는데도 배짱센 지배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거야 뭐. 그렇게까지요? 생지 있기만한 반항에 코끼리 코끼만큼이나 높아지는 가두비서의 언성이었다. 뭐가시여 정말? 가두비서는 돌연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빨간 뚜껑의 사업 노트를 발칵발칵 뒤져대기 시작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집이길래 터놓고 알려가시오. 오호동 6충 사모집에서는 날마다 퇴근역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 전까지 창문들에 청색 벽커튼을 치곤 하는데 이상하다. 무슨 접선 암호인지도 모르겠다. 신고 날짜 9월 6일. 가두비서는 책 뚜껑을 닫는 것과 함께 한경이에게로 시선을 힐끔 들어올리며 계속했다. 이런 신고가 가두 당비서한테만 들어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도 그렇게까지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야요. 한경이는 한순간 눈이 퀭해서 있었다. 하나 인차 가슴속에서 그 무슨 크고도 묵직한 덩어리가 들머덕거리기 시작했다. 흔히 통이 크고 배짱 세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참고 자신을 견제하는 데서도 그런 기질로 참고 견딜 줄 안다. 그러나 일단 그 참음이 한계를 넘을 때에는 본래의 배짱과 통이 갑절로 크게 터지는 법이다. 접선하모요? 하하하! 한경이의 가슴 속에는 급기야 웃음집이 터져오르고 말았다. 아하하! 한경이는 솟구치는 웃음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엄마! 가슴 속에 안겨있던 아들애가 심상치 않은 한경이의 웃음소리에 겁먹은 소리를 냈다. 동시에 이번엔 가두비서의 눈이 퀭해졌다. 까짓 거 다 말하자요. 아들애를 추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한경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헌헌했다. 한바탕 웃음을 내쫓는 사이 자살불이한 우려 따위는 그의 가슴속 굵은 쇳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떡돌 같은 뱃심만 걸려 남은 것이었다. 뭐가 두려워서? 한경이는 바르게 넘어 인민학교 때부터 뻘건 줄이 2서너 개씩 그어진 간부 표식이 팔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대학 시절과 사회 진출 후에도 역시 간부라는 이름이 바늘에 실 따르듯 했다. 서로 혼눈을 팔다 발을 헛디딜 때에도 피살자 유가족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끄떡없이 그를 떠받들어주곤 했다. 남편 역시 곧 볼품은 어떻든 간에 쟁쟁한 혁명학원 출신이었다. 쪼물짝한 남편의 성미에 괜히 벌벌 떨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젖먹이 어린애의 일 앞에서 그렇게까지 위축이 될 일이 뭐란 말인가. 아들애가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무서워했다 해서 그의 사상을 반대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다 말한다고 뭐 간첩 혐의 받는 것보다 더한 일이 생기려고요. 한경이는 터무니없는 웃음집이 흔들리는 것을 겨우 참아가며 광장에서 벌어졌던 일로부터 시작하여 명식의 병세며 덕커튼에 대한 일까지를 단숨에 내뱉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안 보이는 이쪽 창문 왜 가려는 거죠? 그 창문으론 저기 저 주석단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랐네.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그러며 한경예는 명식이가 김일성의 초상화를 보고도 경풍을 일으켰던 일까지 마저 이야기했다. 뭐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고서도요? 가두비서의 백태 안경이 유난히 날카롭게 반짝하는 것 같았으나 이미 배짱이 부풀 대로 부푼 한경에게는 그것이 꿈만 했다. 글쎄, 사실은 이러하니까 저 도커트를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얘만 줄창 보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골방에 가둬둘 수도 없고 어쩌겠나요? 행사 당일은 내일에야 치겠나요? 안 돼요. 가두비서는 칼로 자르듯 우선 부송부터 해놓고 갈퀴진 목소리로 급히 말꼬리를 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커튼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관련되는 문제야요. 당장 이번 행사 총화가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건 지배인 동무도 알갔디요? 더 말 안 카시오. 한경리는 뭐라고 웅대하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가두비서가 사냥물을 챈 솔개 마냥 표표의 대동문 영화관 쪽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